녹화를 한번 끊고 책 읽는 그거를 따로 올릴게요. 다시 보기를. 뭐 정말 들으면서 주무셔도 좋은 방송입니다. 나 아파요. 나 아파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인 건 아닐까? 내 실수나 실패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자잘한 아픔 정도는 혼자 이겨내다가 너무 크게 다쳤을 땐 늘 이렇게 하고 싶다. 아파요. 나 지금 힘들어요. 위로해줘요. 단 너무 길게는 말고 간단하게. 극복은 나 혼자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 나를 아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서요. 그냥 나름의 따뜻한 한마디로 내 등을 조금 밀어줘요. 그거면 돼요. 만약의 게임. 넌 누가 헤어지자고 하면 잡을 거야? 아니? 왜 잡아? 아무리 좋아해도 참을 거야. 그런 말을 듣고 왜 잡냐?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중여고를 나왔다. 남학생이 없는 환경이기도 했고, 그 나이 때 학생들의 관심사 중 가장 큰 건 무조건 이성이었기에 우리의 대화는 늘 그런 식이었다.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여전히 터무니없는 주제로 만약에 게임을 하는 습관은 아마도 이때 만들어졌다. 응?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둘은 저 말을 못 지켰다. 사랑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니까. 그 애도 나도 사랑했던 사람이 떠날 때마다 잡았다. 사랑받지 못할 때마다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바로 돌아서기는 무슨. 어떻게 해야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 가장 효과적으로 그 사람을 잡을 방법에 대한 얘기나 했다. 그러다 정말 혼자가 된 날엔 같이 울었고, 사랑 참 생각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며 헛웃음을 졌다. 진정되고 나면 괜히 서로를 보며 멋쩍은 듯 웃었고, 너무 오래 쳐다본 탓에 슬퍼졌다며 또 엉엉 울었다. 그렇게 각자 몇 번의 연애를 지켜봐왔다. 상상만 해도 싫었던 것들을 사랑해서 용서했다. 만나던 사람이 좋다는 이유로 연고도 없는 타지살이를 결심했지만 그게 살면서 가장 외로운 기억이 되었을 때 후회한다며 애쓰는 그를 용서했다. 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불필요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 어떤 사람이 미워졌을 때도 정말 나쁜 의도의 속임수는 없었기 때문에 용서했다. 그저 친구라며 말하며
친구라 말하며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 사실 그의 전 여자친구라는 걸 알았을 때 무너질 듯 울며 잡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용서했다. 친구와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서 그랬으니까. 그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을 때 사랑만으로는 지키기 힘든 관계가 되었음을 알았지만 알면서도 용서한 건 사랑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래도 시작됐으니 끝까지 사랑해보고 싶어서 당신이 그걸 저버렸으니 결말을 내가 알지만 내 마음이 다할 때까지 용서하고 싶어서 이별을 유예하는 것뿐이다. 헤어지자는 얘기를 했을 땐 그들은 모두 기회를 달라고 말했고 나는 돌아갔다. 하지만 사랑을 몇 번 해봤다면 모르는 사람은 없지. 이미 한 번 문제가 생긴 관계에는 구멍난 풍선에 바람을 부는 꼴이라 언젠간 지쳐 다시 끝이 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미웠다. 나는 그 풍선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예쁘게 불고 싶었는데 나는 앞으로도 자주 눈을 감을 것 같다. 정말 싫지만 한 번 돌아서는 건 못하겠다. 사랑해서 용서도 해봤으니 분명 필요한 경험을 한 거겠지? 싫어하던 것도 인내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틀린 게 절대 아니다. 어쩌면 나의 용서는 사랑이라는 경기에서의 마지막 전력 질주였겠다. 하지만 바라건대 사랑해서 용서할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고 견뎌야 하는 일도 만들고 싶지 않다. 위기를 극복하는 연애도 물론 멋있지만 애써서 이겨낼 위기 따윈 내 사랑에 없었으면 좋겠다. 사랑으로 내가 가진 고집을 다 버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건 연애가 아니길. 나와 닮은 순수한 사랑만으로도 잘 굴러가는 눈앞의 풍경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싶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성관계에 대한 에세이인가 봐요. 다 그런 글이네. 미안하다는 말이 미뤄지면 안 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렇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겐 사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사랑한 사람이라 기다리는 것이다. 사랑하니 너무 늦지 않길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늦지 않게 용서를 구하시길. 예측 가능한 사랑. 오빠는 여자 사람 친구 문제 터치하면 나 안 볼 것 같아. 그런 사람이거든. 아는 동생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남자친구에게 꽤 사이가 끈끈한 동기 모임이 있는데 이해해야 한다는 건 알면서도 자꾸 질투가 나서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워낙 본인의 기준과 의사가 확고한 사람이라 쉽게 얘기를 못 꺼낼 것 같다고. 게다가 그 언니들 대학생을 내내 붙어 다닌 친구들이라 이래라 저래라 하기 눈치 보인다고. 그래도 잘 얘기해봐. 그동안 얘기 들어보니 너 입장에서 생각 안 해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불안해하는 동생을 달래야 하니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나도 확신은 없었다. 이별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겠다 싶을 만큼 그분은 원래 개인의 영역에 대한 침범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았으니까.
외부 일정이 끝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니 기분 좋은 연락이 와 있었다. 언니, 오빠가 알겠대. 이제 그 모임 안 가도 된대.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대. 정말 마음 졸였었는데 우리가 혹시나 헤어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그 남자친구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건 얼마 전 둘 사이에 벌어진 다툼 때문이었다. 헐, 마이크 안 껐네. 이런. 아니 끄고 갔는데. 내가 잘못해서 다시 켰구나. 우리가 혹시나 헤어지게 되지 않을까라 걱정하면서 그 남자친구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건 얼마 전 둘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 때문이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나오는 길에 말싸움이 시작됐었는데 집 안에 들어올 때까지 안 풀린 것 같다고. 화가 나서 가운데 서 있는 남자친구는 취한 와중에도 옷을 다 갈아입고 짐을 정리하고 그 모습에 동생은 기가 찼다고 한다. 겨울 외투도 벗지 않은 채로 화를 내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다가오더랜다. 얘기를 들어주며 묵묵히 겉옷을 벗겨줬다고. 벗긴 외투는 바로 옷걸이에 걸어 정리해주더라고. 이상한 기분이었다고 했다. 이번 여자 사람 친구에 대한 문제도 내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아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건 그렇게 단편적인 모습들만 전해 들었더라도 그 사람이 다정한 사람이라는 것쯤은 알 수 있어서였다. 동생의 불안은 사라졌다. 본인을 만나기 전 그의 모습에 걱정이 돼서 자꾸만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이 두렵고 속상하기만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 없어졌다고 말했다. 막상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오빠는 언제나 자기가 먼저였다고. 이제는 내가 오빠에게 얼마나 커다란 존재인지 알 것 같다고. 정말 좋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닐까? 내 앞에서만큼은 모든 기준이 예외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동안에는 불안할 일도 없을 것 같고 내가 무언가 싫다고 말하면 무작정 헤어지자는 말도 안 할 것 같고 날 두고 달아날 것 같지도 않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 좋다. 그런가? 나 되게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그래서 뭔가 예측 가능한 건 재미없지 않나? 답이 다 정해져 있는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보다. 싫어하는 일은 애초에 피해가는 사람.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서운한 일이 생기면 날 안아주는 사람. 화가 난다고 손 놓지 않는 사람.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자존심 세우지 않고 언제든 그 따뜻한 품에 날 넣어주는 사람. 사랑해 라고 말하면 넌 모르지. 내 사랑이 훨씬 큰데 내가 더 사랑해 라고 사랑을 배로 돌려주는 사람. 그리고 그 뻔한 사랑 표현에도 거만해지지 않는 내가 되고 싶다. 오래오래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싶으니까. 예측 가능하다는 건 그만큼 솔직하단 거라고요? 그런가?
단편적이라는 거지. 투명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잊힌 것들. 한두 살 나이를 더 먹었다고 요즘은 지나간 시절이 자주 떠오른다. 예전에는 과거에 아쉬움이 많은 사람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래서 겪기 전에 다 안다는 듯 말하는 건 위험하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한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지나간다. 그리운 걸까? 사실은 보고 싶으면서 외면하는 걸까? 나도 모르게 버리지 못하고 꼭꼭 숨겨둔 걸까? 혹시나 내가 좋은 어른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올라오라고 손에 힘을 약간 빼고 눌러 담은 기억인 걸까? 그중 몇 명은 사무칠 정도로 그립다. 너무나 미안하거나 고마워서였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연락해도 괜찮을까?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가 행복했다고. 왜 어른들이 술만 마시면 자꾸 아주 옛날 멀어진 사람들과의 관계, 일 얘기를 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 잘 살자.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만 두고 싶다. 내가 속한 환경은 곧 나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나도 자꾸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나 보다.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싶다. 정말 잘 살고 싶다. 오래오래 좋은 사람들과. 운명 교차로. 서울 내 집은 역과 아주 가깝고 이 구역의 랜드마크 건너편이라 늘 차와 사람으로 붐빈다. 그곳을 계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와, 여기 살면 치열하게 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였다. 그러나 그 북적거림은 종종 나를 쓸쓸하게 한다. 울적한 날 집 앞을 걸으면 더 그랬다. 분명 어제 이 거리를 걸을 땐 행복했는데, 내일의 내 모습이 기대됐는데, 막상 오늘이 되고 보니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지나고 보면 또 별일 아니겠지만 그럴 때마다 꽤 힘들다. 오늘 나를 스쳐간 사람들은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분명 나 같은 사람도 있을 거야. 나보다 괴로운 일이 생긴 사람도 있겠지? 그러고 보면 사는 건 참 신기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전부 다르다니. 누군가는 합격 소식을 듣고 집에 가는 길이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중이고, 또 누군가는 이별하는 중이라니. 누군가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맞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곧 그럴 수도 있다니. 너무 후회되는 어떤 말을 곱씹고 있을 것이라니. 같은 시각, 같은 거리에 있어도 그곳에 모두가 같은 행복을 느낄 순 없다. 나는 그게 가끔 슬프다. 리미님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첫 차. 한때는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연습만 하면 받아쓰기 100점은 쉬웠고, 꾸준히 좋아하던 누군가에게 답장 받는 하나에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어보니 아니더라. 어떤 일에서 1등을 하는 건 시간을 쏟는다고 무조건 되는 일이 아니었고, 때로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날 가장 많이 울리기도 했으니까. 기다리면 될까? 기다리면 올까? 하염없이 목 내밀어 봐도 버스가 오지 않아 물어보니 막차는 떠났단다.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다. 다만 오늘 운행하는 차가 끊겼을 뿐이니까. 까만 밤 잘 보내고 나면 또다시 오겠지. 그때 졸지 않고 잘 나아갈 준비를 하면 되겠지. 사는 게 참 아쉽지만 그래도 그렇게 좋은 날, 좋은 기회는 또 올 것이다. 그 어떤 말보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소란을 피우는 아저씨의 영상이 추천 게시글에 떴다. 경찰관 2명이 옆에 붙어 아저씨를 말렸고 다른 사람들은 촬영하느라 바빴다.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남성이 나타나더니 그 아저씨의 양 어깨를 잡았다. 그의 행동은 제지하려고 하는 건가 싶었는데 갑자기 그를 가만히 앉는 것이다. 경찰관은 손을 뗐고 그분은 아저씨의 등을 토닥여준다. 몸짓이 갑자기 차분해지더니 가만히 안기는 아저씨. 플랫폼의 분위기가 숙연해진다.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니 이런 영상을 보고도 무슨 민폐냐는 댓글이 달릴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 아저씨를 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예상 밖의 광경이었다. 사람들도 알 것이다. 아저씨의 한탄에는 욕이 섞인 것도 아니었고 언성을 높이면서 존대를 잃지도 않으셨으니까. 그날의 상황은 아저씨를 잘 모르는 우리가 봐도 이런 모습이 저 사람 인생에서 아주 드물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했으니까. 나 도와주세요, 나 좀 위로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달까?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참 많아진 세상이다. 그 덕에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내고 종업원 대신 기계가 다가와 파스타를 서빙한다. 내가 사는 동네에는 로봇이 닭을 맛있게 튀기는 치킨집도 있고 사진 몇 장을 첨부한 후 1시간 기다리면 AI로 만든 예쁜 내 프로필 사진이 나오는 앱도 유행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더 귀하게 느껴진다. 따뜻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나를 위해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남에게 쓰는 것이니까. 생각으론 쉽지만 정말 그 사람에게 다가가 포옹을 하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힘들다며 소리 지르는 우는 일. 나에게 아마 당분간 없을 것 같은 사건이라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무도 모른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도 모르는 모습을 보일 만큼 울분이 터지는 날이 올 수 있다. 아무리 화내는 게 서툰 사람이어도 사는 게 버거우니 도와달라고 어디 말할 데가 없어 이런다고. 그런 사람의 실수라면 한 번은 뜨겁게 안아주고 싶다. 한 번의 포옹이 최고의 처방일 때가 있다. 긴 말 필요 없이 응원해요. 네 글자 듣는 것만으로 힘들었던 모든 날의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드는 날도 온다. 그런 것만으로 다시 살아갈 의지를 얻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던 걸까 싶어 슬프기도 하다. 아저씨는 그날 집으로 잘 돌아가셨을까? 그때 아저씨를 울게 한 그 일은 잘 해결됐을까? 그날 따뜻한 포옹을 건넨 남성분은 여전히 따뜻하실까? 오늘을 행복하게 잘 보내셨을까? 그 장면을 지켜본 누군가 그 사람들 중에는 그 기억에 좋은 영향을 받진 않았을까? 이젠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 껴안아줄 용기가 생기진 않았을까? 모두들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일주일만 아프자. 생각해보면 아파 본 적 없던 때보다 아픔을 잘 극복하는 방법을 찾은 후로 더 단단해졌다. 이때 정해둔 나만의 규칙이 있다면 일주일만 아프자였다. 그 기간에는 온 마음을 다해 아프고 온 마음을 다해 운다. 억지로 잊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도 않고 괜히 괜찮은 척 하지 않고 이런저런 것들을 연기해서 티내는 일도 없게 하는 것이다. 사랑했던 꿈, 간절했던 사람과의 이별 같은 것 앞에서는 나만의 애도이다. 하지만 그게 지나면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 강해져야 한다. 내 인연이 아니어서 이뤄지지 않았을 것에 발목 잡힐 시간에 새로울 꿈과 사람을 준비해야 한다. 떠난 것들에 일주일 넘는 시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시간에 마음껏 아프고 강해졌으면 좋겠다. 이 방법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아플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혼자서 잘 안 될 때 내가 산책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약속 장소까지 1시간 반 안쪽으로 도착할 수 있다면 걸어갈 때가 많다. 그냥 집에 혼자 있다가도 이어폰을 끼고 밖으로 나가서 무작정 걸어 목적 없이 2~3시간 헤매다가도 들어오는데 그 시간 동안 노래 한 곡은 꼭 무한반복해서 듣는 고집이 있다. 좋아하는 곡 듣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잖아. 학교 다닐 때 천안에서 아산까진 5시간을 걸어야 했는데 난 자주 그 사이를 걸어 다녔어. 단 그 정도의 거리는 혼자 걷기 버거워 늘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지. 몸은 거짓말을 못하니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 말이야. 발목이 아파 며칠간 못 걸은 적도 있지만 정말 좋았어. 지금도 종종 떠오를 만큼 소중한 사람들과 몇 번 그 길을 다니다 보니 언젠가부터 혼자서도 잘 걷던 내가 그게 안 되더라. 어느 날엔 누군 잊어보겠다고 그 길을 무작정 혼자 걷기 시작하다 결국 중간에 택시를 잡아 집에 오기도 했어. 걷는 게 더 이상 재밌지 않았어. 그 후로 난 그 길을 혼자 걸은 적이 없이 학교를 졸업했어. 난 가끔 무섭다. 누가 없어도 잘만 하던 것들이 더 이상 재밌지 않을 때 난 원래 혼자서도 잘 하는 사람이었는데 5시간은 거뜬히 걷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외로움이 두렵다. 혼자서도 갈 수 있는 예쁜 동네가 데이트 아니면 가기 싫어지는 게 무섭다. 옷을 쇼핑하러 가는 것도 커피를 한잔 하는 것도 이젠 더는 혼자 하기 싫어지는 게 무섭다. 다시 혼자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음.
주무시지 않을까? 이제 가야겠다.